캠핑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밤 가족과 친구를 갈라놓은 진실. 63세의 정수는 퇴직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지 석 달. 아직도 아침이면 출근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온 게 몇 년 만이야? 아내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나도 함께였습니다. 특히 손자 민수가 할아버지 텐트 치는 거 도와줄까요? 라며 팔을 걷어붙이자 정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욱 반가운 건 20년 지기 친구 석호 부부도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기였던 석호는 2년 먼저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 수정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네요. 축하해요. 석호의 환한 미소가 정수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강가 옆 캠핑장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나란히 텐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놀았습니다. 아빠, 오늘 바비큐 파티죠?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여자들은 채소를 썰고 남자들은 숯불을 피웠습니다. 역시 퇴직하고 나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캠핑장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두 가족은 둥글게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깔깔 웃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정수 형님이 신입사원 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아요? 석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심부름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수도 덩달아 웃었지만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내 영희와 친구 석호가 나란히 서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유독 가까워 보였고 석호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석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 이야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지? 궁금했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 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 말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열심히 해? 정수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영희와 석호가 깜짝 놀라며 급히 떨어졌습니다. 아, 그냥 옛날 얘기요. 석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쾌한 공기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정수는 세면을 위해 지갑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바비큐 재료비를 계산하고 텐트 안가방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지갑 못 봤어? 정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도 함께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텐트 구석구석, 침낭 안까지 뒤져봤지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둔 것 같은데.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일부인 200만 원을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미리 뽑아둔 돈이었습니다. 에이, 어디 떨어뜨렸을 거야. 아들 준호가 위로했지만 정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호 가족도 함께 찾아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분명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캠핑장 곳곳을 뒤져봐도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지만 분실물 접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며느리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캠핑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건 석호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도 편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석호의 아내 수정이 우리가 돈을 낼게요 라고 했지만 정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후에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석호가 농담을 던져도 어색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이 술에 취해 무심코 던진 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누가 노린다고요? 수정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노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요즘 도둑들이 많다는. 수정이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정수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노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석호는 계속 형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더 잘 찾아볼게요 라고 했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일까요? 저녁이 되자 정수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는 함께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요즘 도둑이 종종 있어서 CCTV를 새로 설치했거든요. 모니터를 통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새벽 2시경 누군가가 텐트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사람이 정수의 텐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관리소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키와 체형으로 봐서는 남자인 것 같았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을 떠올려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 시간에 누가 밖을 돌아다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텐트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굳이 텐트 근처를 배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각도 CCTV는 없나요? 정수가 물었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유일한 각도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공속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텐트를 노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같은 캠핑장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석호가 술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답답하시죠? 술이나 한잔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석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어젯밤에 밖에 나간 적 있어? 정수가 술 기운을 빌려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석호는 깜짝 놀라며 형님, 뭔 소리예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CCTV에 누군가 새벽에 우리 텐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나왔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잖아.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호도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는 급속히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랑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했어? 술에 취한 정수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영희가 여보, 그만해요. 라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님이 지금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친구를 이렇게 의심해요? 석호의 아내 수정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두 가족 사이의 20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며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텐트 옆 덤불 사이에서 정수의 지갑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지갑이다. 정수가 반가워했지만 지갑을 열어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갑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신분증, 카드, 가족사진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금 2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만 빼고 버린 거네. 정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갑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석호네 텐트와 정수네 텐트 사이의 덤불이었거든요. 누군가 급하게 숨긴 것 같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애매했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숨긴 걸까요? 형님,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다른 캠핑객들 조사해봐요. 석호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텐트 근처까지 와서 지갑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 정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범인은 가까운 사람 중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석호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정수의 차가운 말에 캠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캠핑은 하루 일찍 끝났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 짐을 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했습니다. 형님, 정말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20년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석호가 마지막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냉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차에 짐을 싣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영희는 수정에게 언니 연락해요 라고 말했지만 둘 다 그것이 빈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석호가 한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만 원보다 더 큰 손실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끔 석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석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것이 더 큰 상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시작된 의심은 20년 우정을 갈라놓았고 그 금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